한겨울의 찬바람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며 오래된 기억을 긁어냈다. 정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병원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20년 전 출산 직후 사라진 자신의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아이를 낳던 날은 인생 최악의 밤이었다. 경제적으로는 바닥, 남편은 외도로 가출, 가족은 그녀를 버린 상태였다. 그때 그녀를 옆에서 붙잡아준 단 한 사람이 있었다. 20년 지기 친구 서희. 서희는 정연에게 걱정 마,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라고 말하며 곁을 지켰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도 서희도 모든 서류도 하룻밤 사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병원은 기록이 삭제된 채 담당 간호사와 의사는 이미 퇴사한 뒤였다. 경찰은 실수, 행정 오류, 아이의 사망 가능성 같은 말들을 반복했지만 정연은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없었다. 아이를 훔쳐간 것은 서희뿐이었다. 그녀는 서희를 수년 동안 찾아 헤맸다. 하지만 서희는 해외로 도망을 간 듯 자취를 감췄고 정연은 결국 모든 걸 잃은 채 홀로 세월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20년 후 정연은 우연히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된다. 명문대 합격 소식을 알리며 찍은 한 남자의 사진. 그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정연의 얼굴과 똑같았다. 그럴 리가 없어 설마. 그 사진 옆에는 축하 메시지를 보낸 계정이 하나 있었다. 계정 이름은 서희맘. 그 순간 20년 동안 눌러쌓아온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전율, 공포, 분노, 슬픔, 그리고 확신. 너구나 내 아이를 훔쳐간 사람이. 정연은 곧바로 계정의 과거 게시물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성장 기록, 가족 사진, 기념일, 졸업식, 입학식. 사진 속에서 아들이라 불리는 소녀는 성장하면서 점점 더 정연을 닮아갔다. 정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서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다. 힘들게 난 불임을 극복하고 얻은 아들입니다. 정연은 이가 부딪힐 만큼 이를 악물었다. 불임? 내가? 내 아이를 훔쳐간 주제에? 억울함의 세월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그날 밤 정연은 결심했다. 이제부터 서희를 찾아가 모든 걸 되돌리고 그동안 빼앗긴 20년을 되찾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복수의 첫 단계는 바로 오늘이었다. 정연은 조용히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서희, 내가 내 아이를 훔쳐간 날 나는 이미 죽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복수만 남아있다. 정연은 검은 외투를 입고 사진 속 배경에 있던 서희의 집이 위치한 지역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골목 끝에서 가느다란 눈발이 흩어졌다. 20년 전 그날처럼. 네, 최근 개인 상담 요청이 많아 기다리셔야 합니다만 일정은 조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함이 서희와의 상담 약속은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대표님 개인 상담 일정이 비었습니다. 재단 직원의 말에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20해였다. 그 긴 세월 동안 상처가 굳어뼈처럼 단단해졌지만 지금처럼 가슴이 들썩이며 떨린 적은 없었다. 서희를 직접 마주한다는 사실보다 그녀 옆에 있을지도 모르는 내 아이가 더 두려웠다. 만약 그 아이가 나를 모른다면, 만약 서희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진실을 찾겠다는 마음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었다. 재단 방문, 낯익은 그림자. 상담 당일 나는 최대한 평범한 차림을 했다. 티나지 않게 하지만 흐트러져 보이지 않게. 재단 건물 앞에 서자 유리문에 비친 내 표정이 굳어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로비에 걸린 여러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수상 사진, 인터뷰 사진, 재단 행사 사진. 그중 눈을 고정시키는 한 장이 있었다. 서희와 함께 서 있는 20살 청년. 웃는 모습이 내 첫사랑을 닮아 있었다. 턱선, 눈매, 웃을 때의 주름까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동안 억지로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한 번에 터져 나왔다. 정말 맞는 걸까? 사진 앞에서 오래 머물면 직원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나는 바로 상담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20년 만에 재회. 문이 열리고 서희가 들어왔다. TV에서 보던 모습과 달리 더 피곤해 보이고 더 인간적이었다. 하지만 내 안의 분노와 두려움은 그 모습을 단순한 친구로 보지 못하게 했다. 익명 상담이시라고 들었어요? 불편하셨을 텐데. 서희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20년 전 내가 출산 직후 의지했던 그 목소리.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왔어요. 오래된 일인데 이제야 용기를 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꺼냈다. 어떤 이야기든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 손이 떨렸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20해 전에 아이를 잃었어요. 서희의 손이 멈췄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아이를 잃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 말투, 그 표정.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섬뜩했다. 나는 시선을 똑바로 그녀에게 고정한 채 말했다. 아이를 잃은 날,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위로가 친한 친구에게서였죠. 서희의 눈빛이 단 1초 흔들렸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 친구분도 많이 마음 아팠을 거예요? 나는 더 깊게,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친구 당신이에요. 서희.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뚝 끊어진 듯 했다. 서희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설마 날 의심하는 거야? 그녀가 당황한 듯 웃었지만 웃음은 입술 주변에서만 맴돌았다. 나는 숨을 참았다. 지금 이 순간 20해 동안 내가 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요즘 뉴스에서 당신 옆에 서 있는 청년. 그 아이 당신 아들이죠? 서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내 아들이야. 왜? 숨을 크게 들이켰다. 심장이 고막을 찢을 듯 뛰었다. 나는 마지막 한 문장을 내뱉었다. 그 아이. 혹시 입양했어?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입술이 떨렸고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서희가 바로 그날 내 아이가 사라진 그 순간 병실에 단 한 명 남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서희는 마치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 듯 몸을 굳힌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당황과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침착하게 보이려 애썼다. 입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이라고 했잖아. 서희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너의 친자인지 다시 물어볼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20해 동안 쌓인 상처가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든 듯 했다. 서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시선은 바닥과 벽 테이블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진 속 청년 눈매도 얼굴형도 내 친부 쪽을 너무 닮았어.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 거야.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 앉아 있던 자세를 바꾸며 팔짱을 꼈다. 방어적인 자세였다. 혹시 20해 전에 아이를 잃었다고 했지? 서희가 조심스레 말했다. 잃었다고.
내가 그걸 잃은 거라고 말해. 내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높아졌다. 서희는 움찔했지만 다시 자신을 추스르며 말을 이었다. 그 사고는 병원 실수였어. 그날 혼란스러웠고, 너만 내 옆에 있었어. 그리고 내가 사라진 직후 내 아이가 사라졌지. 서희는 더 이상 미소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고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네가 지금 말하는 건 그 아이가 내가 데려갔다고 의심하는 거야?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이 아니야. 확인하러 온 거야. 둘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조여졌다. 서희는 갑자기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네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에는 묘한 공격성과 공포 그리고 숨긴 진실을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그건 내가 먼저 말해야지.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서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숨소리만 방 안에 무겁게 울렸다. 그러다 마침내 서희가 입을 열었다. 그래, 한 가지는 말해줄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억지로 다시 헤집는 사람 같았다. 그 아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야. 세상 누구보다도.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내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녀의 표정. 그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다. 내가 사랑하든 말든 진실은 따로 있어. 그러자 서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말했다. 너무 늦었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뭐가? 말해도 네가 이해 못해? 그녀는 분명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20해 전 내 아이가 사라진 이유와 직결된다는 걸 직감했다. 그때 상담실 문이 두드려졌다. 대표님, 잠시만요. 아드님이 오셨어요. 내 심장이 멈췄다. 서희의 얼굴 역시 사색이 되었다. 문이 서서히 열리며 한 청년이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잠깐만 얘기 좀. 그 순간 시간은 완전히 멈춘 듯 했다. 그 청년의 얼굴. 바로 그 아이였다. 내 피, 내 살, 20해 동안 꿈에서만 만나던 그 아이. 너무 똑같았다. 나와 첫사랑의 이목구비를 그대로 닮은 그 얼굴. 그 아이가 말없이 나를 보았다.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한 채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내 심장에 박혀있던 20해의 상처가 터져버릴 듯 아프게 요동쳤다. 그리고 나는 알아버렸다. 저 청년이 바로 내가 잃어버린 아이였다. 청년이 문가에 서 있는 순간 공기 자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는 상황을 모른 채 문턱에 멈춰 서 있었고 나와 서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청년을 바라보며 속으로 절규했다. 저 아이가 내 아이다. 20해 동안 찾고 또 찾던 바로 그 아이다. 하지만 내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서희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지훈아, 지금은 상담 중이니까 나중에. 지훈. 서희가 그 아이를 부르는 이름. 이름 하나에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내가 지어주지 못한 이름. 내가 불러주지 못한 이름. 지훈은 서희의 말을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 왜 이렇게 급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아까 통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했어. 그리고 그는 나를 다시 보았다. 이분은?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서희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아이를 막았다. 상담 중이라고 했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나 지훈은 물러나지 않았다. 상담인데 왜 표정이 그래? 그리고 왜 이분을 보고 그렇게 긴장해?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져 온 비극을 알지도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의심을 키우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자 20년 전 산부인과 병실의 풍경이 떠올랐다.
아이가 사라지고 병원은 방황하던 나에게 실수라며 어설프게 변명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나는 한 장면. 간호사가 내게 말했었다. 신생아가 이동된 흔적이 없어요. 누군가 데리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 떠오른 사람이 서희였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그럴 리 없다고 믿으려 했다. 친구니까. 내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지훈의 모습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었다. 서희는 지훈을 재촉했다. 지훈,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상담 끝나면 다. 그러자 지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엄마,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그 질문에 서희는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바로 그때였다. 지훈이 내 쪽으로 몇 발짝 걸어오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와 어머니를 아는 사이신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서희가 급하게 지훈을 앞에서 막아섰다. 아니야? 전혀. 처음 보는 분이야? 지훈은 서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며 물었다. 그럼 왜 이렇게 떨려? 서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두 번째 비밀 지훈이 몰랐던 사실. 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사실 나도 아는 게 있어. 서희의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가셨다. 지훈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야. 난 엄마가 직접 낳지 않았다고. 서희가 크게 눈을 떴다. 지훈아, 그건 입양이 아니라고 했지. 하지만 내게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말하잖아. 친엄마가 아니래. 데려온 애래. 출생신고도 늦게 했대.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지훈은 서희를 향해 소리쳤다. 대체 내가 누구 아이야? 왜 나한테 아무것도 말 안 해? 서희는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붙였다. 지훈아, 그건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언제? 지금. 이분 앞에서 들켜서. 지훈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다시 내게 향했다. 혹시 이분이랑 나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나는 손끝까지 떨렸다. 지훈의 눈은 순수했다.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진 눈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순간 20해 동안 묻혀있던 모든 거짓말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입을 열려는 그 순간 서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지훈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어떤 이유로도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그 외침은 오히려 지훈의 불신을 깊게 만들 뿐이었다. 지훈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누구 아들인지 이분이 아는 건가요? 그 질문은 마치 칼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지훈은 이미 진실의 문턱까지 와버렸다. 상담실에서 내 아이와 눈이 마주친 그날 이후 나는 정신을 수습하기 위해 하루 종일 거리를 걸었다. 20해 동안 찾아 헤맨 얼굴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 아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볼 수 없도록 키워진 것이겠지. 그리고 확신했다. 서희는 단순히 아이를 훔친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였다. 하지만 무작정 달려들어선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다.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서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가장 먼저 20해 전 출산했던 병원의 기록을 요청했다. 이미 폐기된 자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직원은 난감해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익명으로 소개받은 은퇴한 간호사를 만나게 됐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당신 병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서희? 그 사람이 계속 병실을 어슬렁거렸어요. 아기 바꾸는 일이 흔하진 않지만 그날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증언이 필요했다. 진실을 말할 사람이 필요했다. 혹시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는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20해 전의 죄책감이 그를 움직인 것이다. 이걸로 첫 조각은 확보했다. 나는 재단 봉사자로 위장해 며칠 동안 건물 안을 오갔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직원들의 대화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대표님, 아드님이 그거 알지? 원래 친자가 아니라는 얘기. 뭔가 숨기는 게 많다니까. 들리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직원들은 소근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출생 기록도 없대잖아. 대표님이 키운 이유도 뭔가 찜찜하고. 결국 이렇게 새어나오는구나. 서희는 스스로 만든 거짓말이 커져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재단 기부금 사용 내역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재단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한 항목에 눈길이 멈췄다. 20년 전 개인 계좌로 신생아 의료비 명목 거액 이체. 그 시점은 내 아이가 사라진 바로 그 주였다. 나는 전율했다. 거의 확신이 확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증거 조각들을 모으고 마침내 서희에게 다시 연락했다. 상담이 더 필요해. 지난번에 못한 얘기가 많아서. 그녀는 내 요청을 쉽게 받아들였다. 아마 여전히 내가 그냥 불행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서희 앞에 서류를 올려두었다. 이게 뭔지 알아? 사진, 진술서, 이체 내역, 그리고 간호사의 서명. 서희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걸 어디서? 내가 훔쳐간 그 아이. 이제 돌려받을 거야. 서희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웠어? 내가?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쉰 뒤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훔친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 재단 명예, 신뢰, 그리고 거짓된 행복. 전부 무너질 거야. 서희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가 뭘 겪었는지 몰라? 그 말 뒤에 서희의 감춰진 과거가 숨어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그녀가 어떤 사정을 갖고 있든 그날 나의 아이를 훔쳐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분위기가 이래? 서희는 지훈 앞을 막아서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아들 잠깐만 나가 있어? 엄마가 곧.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설명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숨을 삼켰다. 20해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얼굴. 첫사랑과 나를 반반씩 닮은 눈매, 턱, 표정. 아무래도 틀림없었다. 지우는 내 아들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너 20해 전에 병원에서 실종된 내 아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표정이 무너졌다.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때 서희가 크게 소리쳤다. 그만.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나를 노려보았다. 왜 지금 와서 이 아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 난 지훈을 사랑해. 내 아이처럼 키웠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훔쳤으니까. 지훈은 서희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말이야? 훔치다니? 서희는 숨이 가쁜 듯 흩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그날 병원에서 내 친엄마가 널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고 의식도 잃었고 네가 버려질까봐 내가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말을 끊었다. 그날 나는 널 잃고 죽을 만큼 울었어. 넌 버려진 게 아니라 도둑 맞은 거야.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나 버려진 게 아니라 엄마가 훔쳐간 거예요? 서희는 울먹이며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지훈아, 난 널 지키고 싶었어? 그러나 지훈은 한 발 물러섰다. 그 손을 뿌리쳤다. 지키려고?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서희를 바라보았다. 화장실 갈 때도 나 뒤따라오면서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하면 주소까지 확인하고. 그 이유가 뭐였는지 이제 알겠네. 서희는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널 너무 사랑해서.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야? 지훈은 눈물을 멈추며 말했다. 그건 감옥이었어. 서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미안해. 내 삶을 이렇게 뒤흔들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지훈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충격, 상실감, 분노, 그리고 어딘가 닮은 감정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지훈이 입을 열었다.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 제가 정말 당신 아들인지. DNA 검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눈을 감으며 한 문장 더 덧붙였다. 그리고 그동안 제 삶을 빼앗은 사람한테 책임도 묻고 싶습니다. 그 말에 서희가 울부짖었다. 지훈아, 제발 엄마 좀 봐. 엄마라고 부르지 마.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서희 씨. 방 안은 무너진 울음과 차가운 진실로 가득 찼다. 지훈은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겪은 아픔. 우리가 함께 바로잡자. 그리고 그 순간 20해 동안 멈춰있던 시간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20해 동안 멈춰있던 시간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지훈이 나를 자신의 생모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로 들어맞는 순간처럼 그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느껴졌다. 아까 그 얘기 전부 진짜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내가 20해 동안 삼켰던 울음과 닮아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지훈아.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미친 듯이 벅차올랐다. 지훈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서희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소리쳤다. 지훈아, 그 여자 말 듣지 마. 저 사람 너 모르는 사람이야? 지훈이 그녀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 표정엔 혼란과 배신이 섞여 있었다. 엄마. 정말 나를 훔쳐왔어? 서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아니야. 난 널 지키려고 내가 널 사랑해서. 사랑해서? 지훈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사랑해서 내 진짜 엄마한테서 날 빼앗았다고? 그 한 문장이 서희의 무릎을 꺾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쥐었다. 나는 너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 서희의 고백은 추악했고 동시에 처절했다. 그녀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훈의 선택.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지훈은 천천히 나와 서희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20해 동안 자신을 속여온 사람, 그리고 20해 동안 자신을 목 놓아 찾은 사람.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에게 걸음을 옮겼다. 서희가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지훈은 차갑게 밀어냈다. 그동안 나의 생일마다 울던 이유를
행복해서라고 말했었지? 서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근데 이제 알겠어. 그게 죄책감이었단 걸.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리고 난 진짜 엄마를 알고 싶어. 그 말은 20해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을 녹였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아직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20해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온기였다. 서희의 무너짐. 서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지훈아, 나는 정말 널 사랑했어. 그 순간 너무 외로워서, 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서, 그게 죄가 될 줄 그땐. 지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랑도. 남의 인생을 훔친 뒤에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서희는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해 만의 포옹. 지훈이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나의 엄마예요. 나는 그 아이. 내 아들 지훈을 품에 끌어안았다. 20해 동안 텅 비었던 가슴이 그 순간 비로소 채워졌다. 그래, 지훈아. 엄마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지훈의 어깨가 떨렸고 우리는 오래된 시간의 틈을 붙잡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모든 고통을 녹이고 모든 상처를 봉합하는 20해 만의 첫 번째 안부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의 문이 열렸다. 지우는 말했다. 우린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라도 시작하자. 뒤에서 서희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그 소리가 우리의 새로운 시간을 막지는 못했다. 지훈과 나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문을 열고 나갔다. 20해 동안 닫혀있던 그 시간의 문을 넘어서